안녕하세요. 마이에이티비입니다. 오늘은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네, 이 친구가 벌써 여러 번째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는 복이 많아 그런지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췌장암이라는 판단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도 그 다음에 이 집안 식구들이 모두 그 부모님한테 지금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또 첫째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첫째 며느리의 역할을 하다 보니 또 시어머니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니까 저한테 자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지금 2군데 병원을 갔대요. 근데 한 군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라고 하고 좀 큰 병원을 다시 한번 갔더니 거기서는 항암을 해서 먼저 줄이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유방암 수술을 3번을 하면서 항암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견딘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사람들을 많이 봤을 때 제 상태를 보니까 판단이 쓰지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3번 수술하면서 느낀 정말 암에 대해서 느낀 것은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혹이잖아요. 우리 물혹도 있고 많은 혹이 몸속에 있을 때 그 혹을 우리는 제거를 해요. 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이 작았을 때 제거를 해주면 그리고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서 몸에서 없어진다 그러면 먼저 뿌리를 도려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암은 없는 상태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항암을 먼저 하자라고 했을 때는 암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줄여서 수술을 하자 할 때가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을 해주기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면 더 없는 행운이지만 그러지 않고 항암을 하자 한다 하면 시어머니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고 그 다음에 췌장암이라 하면 장기 중에도 안쪽에 있는 장기인데 그게 만만치 않을 텐데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결정은 너와 너희 시어머니가 내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내리는 건데 항암이란 그 고통을 그 시어머니가 이기기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는데 내가 경험한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죠. 제 아버지께서 제가 암이 걸리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암을 발견한 것도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몸이 피곤해서 딸과 병원에 갔다가 딸 감기를 치료하러 가다가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저의 결과가 나온 거였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한 3년을 사셨는데요. 처음 암 판정을 받으시고 처음에는 위장암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약이 나왔으니 신약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걸 적극 찬성해서 언니랑 오빠랑 그걸 하자고 했는데 이상해서 다시 조사해보고 조사해보니 담낭암이요. 발음도 힘드네요. 담낭암이라는 결과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병원에서 저희 4명의 자식을 딱 세워놓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은 앞으로 길면 6개월인데요. 치료 방법은 항암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암을 하시다 고통을 받고 한 달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좋으시면 6개월까지 살 수가 있지만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항암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우는데 딱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항암을 안 하면 여기 서 있는 4명의 자식들은 살인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인자요? 하고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답답한 상황에. 그리고 내려왔어요. 밑에서 아버지는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랬더니 저희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나왔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언니 오빠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6개월 남았대요. 근데 항암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저는 항암이 뭔지 잘 모르고 고통이 심하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땐 저도 암이 걸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도 나도 항암은 안 하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있는 재산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는 좋은 요양병원에 가서 좀 있다 오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도 좀 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이 실비가 없이 가기에는 참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많은 곳을 알아보시다 끝내는 그냥 댁에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 3년 사셨어요. 그 평 받고 암 선고 받으시고 병원에서 말한 6개월은 항암이 잘 됐을 때 6개월이고 항암하다 고통받고 1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치료를 마지막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너희 4명의 자식들이 살인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결과만 봐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암으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긴 하셨어요. 뭐 도중에 폐렴이나 감기가 걸리셔서 돌아가셨다면 조금 더 편하게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지만 3년간 정말 한 2년 반 동안 너무너무 건강하셨어요. 그냥 암 환자답지 않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반년은 좀 힘드셨어요. 마지막엔 정말 힘들었고.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항암을 안 하신 거를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이 항암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하려니까 무조건 해야 돼 했을 때 저는 많이 반대를 해요.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정말 느낀 거는 그 많은 고통을 참고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마지막까지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항암을 하면 끊지 못하고 더 센 항암, 더 센 항암, 더 센 항암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행히 암이 줄어들어서 그걸로 수술을 해서 없애버리면 다행인데요. 암이라는 놈이 한번 번식하고 옆으로 퍼지면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드시면요. 또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제가 주위에서 본 결과도 빨리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유방암이든 어떤 암이든 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크기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 의사 선생님 말씀만 믿지 마세요. 그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의 목숨이고 그분의 목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세 분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검사는 한 군데서만 하시면 돼요. 그 검사 결과지 갖고 다니면서 이분 저분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정말로 수술하라고 하셨을 그 수술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암은 다 제거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신 후에 그거를 확신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수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한 의사 선생님 말에도 너무 의존하면서 좌절하시지 마시고요. 또 저기 두세 분의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 들으면서도 항상 결론적인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결정은 본인이 내리지만 정말로 고통을 덜 받고 정말로 편안하게 우리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더 좋겠어요. 암이요. 꼭 죽지 않습니다. 저 지금 6년 동안 살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편으로 살고 있어요. 뭐 보통 사람하고는 틀려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평상시 살면서 아프다는 소리 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좀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로 고통받는 본인이 가장 편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편을 만들었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그거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병원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나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하면서 제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유방암을 절제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정들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거는 다음 편에 또 차차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